안녕하세요. 고향 파주 지역에서 공장, 창고,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정지상권 인정 조건 및 효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거기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이론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실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및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및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것.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네 번째, 그 이후에 경매로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요 4가지가 모두 만족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존재할 것,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물의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공사 중이거나 혹은 장차 지어질 건물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면서 여기에 더해 낙찰자가 대금 완납 전까지 건물이 완성됐을 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 1, 2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영상 링크를 누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종류에 따른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불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종류에 따른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구건물이라고 하고, 여기에 을이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토지를 Y라는 사람이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까요? 정답은 성립된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필지 토지 전체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멸실을 하고 새롭게 지었을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그런데 한 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을 경우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한 요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보다 크게 증축해서 지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 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 건물 기준이라는 것은 구 건물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공동담보 성격의 저당권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위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구건물이고요. 이번에 을은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 공담을 설정했습니다. 이후에 갑이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후에 Y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갑의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유일한 차이점은 토지만을 위한 저당권이냐 아니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 성격의 저당권이냐 이 차이인데, 왜 일반 저당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데 비해서 공동담보 저당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부지로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에 반해 공담 저당권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을 하나로 통틀어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건물 부분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돼서 건물 부분의 저당권이 자동 말소가 되는데, 등기상으로는 이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을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건부지에서 나대지로 되게 되면 가치는 나대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이 신축 건물을 짓게 된다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대지가 다시 건부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당권 종류에 따른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첫 번째, 법정지상권은 철거 후 신축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구 건물 기준의 토지사용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일 경우에 신축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이 두 번째 공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공부해 나간다면 법정지상권이라는 험준한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의 꽃이라고도 하면서 경매 고수로 가기 위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